안녕하세요. 정확한 티칭 김대오 영어 강사입니다. 네. 위덕스 영어학원에서 압구정 고등학교 1학년을 맡고 있고 2021-2년도 1학기 중간고사 분석과 기말고사 대비 계획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찍어 보았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목차를 보면 중간고사 총평 어땠는지 난이도가, 네. 두 번째로 영어 시험지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험지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기말고사를 잘 준비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김대호 정확한 티칭,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은 저는 정확하게 티칭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 김대호 영어 강사의 수업 시간과 내신 준비 방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압구정 고등학교 1학년 영어 총평 난이도를 이렇게 5개로 나눴거든요. 최상상 중중하사 5개로 이제 구분을 했는데, 저는 난이도를 상으로 보았어요. 사실 문제 하나하나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학교만의 어떤 특유의 난이도가 높은 굉장한 추론 능력을 요구하는 선택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굉장히 응용이 필요했던 서술형 문항이 나왔던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난이도를 상으로 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50분 내에 듣기까지 포함해서 40문항을 푼다라는 건 정말 한 문제를 1분씩 풀어야 돼요. 근데 문제가 아무리 어렵지 않다 하더라도 서술형은 최소 2분, 3분 걸리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시간 내에 제대로 풀 수 있었던 학생은 그렇게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를 상으로 보았습니다.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문제 양이 굉장히 많았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술형인 경우는 사실 거의 응용이 되지 않았어요, 사실. 문제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된다? 모의고사나 어떤 교과서 둘 다 많이 나왔거든요. 그 중요한 문장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네. 두 번째로 문항 자체 난이도는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다른 학교에서도 많이 나왔었던 문제예요, 사실은. 네. 상당히 많은 문항 등의 그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난이도는 상으로 출제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듣기 문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저는 변형이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또 변형이 되더라고요. 그 모의고사 듣기 시험이 어떻게 나왔냐면, 보통 모의고사 듣기 음원 파일 그대로 나왔으면 대화 형식으로 나왔어야 되거든요. 대화 형태. 근데 해설 형식으로 그거를 바꾸셨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디테이션 하는 부분이 10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네. 듣기 부분도 준비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이 사실 듣기 부분 같은 경우도 이걸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아무리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 하더라도 훈련을 안 하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철자도 틀리고 그러면서 에러가 나고서 생각보다 듣기 다 많은 친구들 별로 없습니다. 단어 자체는 여러분들 다 보면은 굉장히 쉬웠을 거예요. 근데 그 당하는 순간에 정확하게 단어를 쓸 수 있으려면 사실 사전에 미리 최소한 5번, 6번은 미리 연습을 해봤어야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블로그에도 올리겠지만, 사실 그 듣기는 제가 이제 빈칸을 뚫어서 했던 부분이 어쨌든 50%가 나왔어요, 다행히. 네. 다 나오진 않았지만. 근데 그런 자잘한 단어에서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 듣기에 대한 어떤 대비법에 대해서는 블로그를 참조하면 될 것 같아요. 블로그에 이제 문항별로 어떻게 몇 번, 1번, 2번, 3번, 4번, 5번, 얘네들이 모의고사에 나왔는지 교과서에서 나왔는지 몇 점인지, 그 부분은 블로그에 제가 자세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영상에서는 그 부분까지 설명하지 않을게요. 큰 흐름이랑 큰 흐름, 그리고 내신 대비 방법에 집중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중을 보았을 때 모의고사 뿐만이 아니라 교과서 비중도 굉장히 높았어요. 40%면 정말 높은 거예요. 보통 교과서 15%에서 20% 정도 나오거든요, 고등영어에서. 정말로 교과서 비중이 작은 학교는 정말 한 문제, 두 문제 나와요. 근데 여기 압구정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교과서가 40%나 나오는 굉장히 교과서를 중요시하는 학교다. 네. 그리고 말씀드렸죠. 평소에 독해 영단어 실력이 없으면 시간 내 절대 풀 수가 없어요. 풀어도 이제 다 틀리겠죠. 네. 적어도 고1 모의고사 85점 정도 되는 독해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됐을 때 사실 어법이랑 독해는 이제 범위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쵸? 적어도 선택지의 단어조차 모르면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죠. 본인이 단어 실력이 안 되는데 그 문제를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정말 도둑놈 심보예요, 사실. 여러분들 이 압구정고등학교 요번에 시험지를 다시 보면서 적어도 선택지에 나온 단어를 정리를 하고 본인의 걸로 반드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네. 압구정고등학교 1학년 예상 영어 1등급은 85점에서 91점 사이에서 형성되지 않을까. 네. 정말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정말 1등급 컷이 막 80점 또는 70점대 나오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85점에서 91점이 1등급 컷이 아닐까. 시험 범위는 다음과 같았어요. 능률, 교과서 1과 2가. 네. 모의고사 21년도 11월 모의고사 20번부터 42번. 도표와 실용문 제외하고. 그리고 엑스트라 리딩은 이제 한 장짜리였어요. 근데 여기서 9점이 나왔다라는 건 굉장히 큰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은 이 모의고사나 이 교과서 같은 경우는 분량이 많잖아요. 근데 엑스트라 리딩은 사실 한 장 정도의 분량에서 10점이 나왔다라는 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비중은 10점밖에 안 되지만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21년도 11월 고1 듣기 부분이 출제가 되었는데 이 부분이 출제가 되었는데 변형해서 나왔다. 하지만 보면은 변형해서 나오긴 했어요. 근데 원래 그 듣기 대본을 보면 중요한 단어도 있죠. 거기 위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듣기 대본에서 안 나온 단어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기 대본을 가지고서 빈칸을 뚫어놓고 디테이션 한 친구들은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왔을 거라고 봐요. 네. 문제 비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다 계산한 겁니다. 네. 일단은 모의고사가 41점 배정이 됐습니다. 교과서가 39점, 엑스트라 리딩이 10점, 듣기 10점. 그래서 대략 이렇게 이제 100점이 비중이 된 거예요. 모의고사 가장 컸죠. 근데 거의 비슷해, 교과서 비중. 교과서 비중이 굉장히 큰 겁니다. 모의고사는 보통 다른 학교도 40%, 30% 이렇게 나와요. 근데 교과서 40% 나오는 경우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압구정 고등학교는 교과서 비중이 굉장히 높은 학교다. 모의고사 교과서 비중이 80%라. 그죠? 당연히 비중을 여기다 둬야 되는데 엑스트라 리딩 한 장짜리에서 10점이 나왔다라는 거 엑스트라 리딩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듣기도 10점이 나오기 때문에 듣기도 포기할 수 없겠죠. 예.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어법이나 서술형은 사실 중하위권 친구들이 맞출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듣기 부분 디테이션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올릴 수도 있어요. 훈련만 제대로 한다면. 네. 객관식 서술형 비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이 60점이다. 서술형이 40점이다. 객관식이 30문항이었죠. 서술형이 10문항이었어요. 그래서 총 객관식 60점, 서술형 40점. 보통 서술형이 보통 20점, 30점 배정이 돼요. 보통 타 학교에서 40점이나 비중이 40점이나 배정이 되는 서술형 비중이 굉장히 높은 학교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서술형을 못 잡으면 아무리 객관식 많이 맞아도 50점 이상 넘기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서술형이 40점이나 배정이 되는데. 그래서 사실 중하위권 친구들은 서술형에서 점수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점수가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 문제의 형태가 이렇기 때문에. 서술형을 반드시 잡았을 때 그때 고득점을 노려볼 하지, 서술형을 포기해서 절대 점수가 나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문장 외워야 됩니다. 시간을 두고서. 문항별 비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전부 다 계산한 부분인데 지금 보면은 다 비슷하잖아요. 어휘, 빈칸, 순서, 논리 추론, 내용의 이제 대입 파악은 이제 제목이나 주제문 같은 게 이제 대입 파악이라고 해요. 문장 연작은 이제 서술형, 그쵸? 문장은 이제 영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듣기 10점. 이 어법이 비중이 가장 컸다. 어법이 대략 28점 정도 나왔어요. 대략 30점이 어법의 비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고서 뭐라고 판단할 수 있다? 압구정 고등학교는 어법 시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정말 어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학교가 있어요. 어휘가 막 40% 이렇게 돼요. 그런 학교도 있는데 어휘, 빈칸, 순서 비슷하잖아요. 이 어법의 비중이 굉장히 큰 학교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중하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응용어법을 사실 1개월, 2개월 가지고 점수 맞히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고등영어 응용어법은 최소 공부를 6개월, 7개월 이상 제대로 공부했을 때 점수가 나오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범위 내에 있는
굉장히 어렵지 않은 어법 문제도 많이 나왔어요, 사실. 그래서 범위 내에 있는 부분만 제대로 공부하면 그래도 절반 이상은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당연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네. 문항별이요. 아까 그래프로 설명드렸죠. 어법 비중이 대략 30점으로 비중이 가장 높다. 근데 이제 우리가 문장 영작을 할 때 어법의 상당 부분이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영작할 때도 어느 정도의 어법이 필요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압구정 고등학교 1 영어 시험지에 어법 비중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시험 문제 나온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어법이 이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문제 객관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서답형으로 이렇게 이런 형태가 많이 나왔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틀린 부분을 고르래요. 기호를 쓰고 틀린 부분을 밑줄을 치래요. 그러니까 A를 전부 다 치는 게 아니고 A를 기호를 쓰고 틀린 부분에 밑줄을 쳐서 여기에 메이드가 틀리면 예를 들면 메이드 쓰고 근데 이거를 이제 옳게까지 고쳐야 된다. 즉 포인트는 뭐냐면 정확하게 틀린 부분도 고칠 수 있어야지 그랬을 때 점수가 나온다. 그냥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어법을 공부할 때 그냥 감으로 아 나 이거 왠지 아닐 것 같다. 근데 그렇게 맞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독해력이 좋은 친구들. 이유는 몰라.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적을 수 있는 독해력을 가진 친구들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그냥 틀린 것만 알아. 그러면 이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틀린 부분을 정확하게 고칠 수 있어야 된다. 이해됐나요? 네. 실제 나온 겁니다. 요번에. 그 다음에 여기 같은 부분은 이제 오른쪽 같은 부분은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고 왼쪽 같은 부분이 이제 실제 시험 문제에 나온 거예요. 실제 서술형으로 나왔는데 이 모의고사 지문이거든요. 근데 모의고사 지문에 A라는 부분이 사실 중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쵸? 정확한 티지 김대우 영어강사는 그쵸? 밑줄을 쳐놨죠 여기. 그리고 학생들에게 배부를 했어요. 그쵸? 팩트입니다. 이 부분이 그대로 나왔잖아요. 물론 여기는 안 나왔어요. 8번 문장은 안 나왔어요 시험 문제. 근데 여긴 나왔잖아요. 이거를 위해서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대로 나왔어요. 지금 보면은 이게 사실 난이도가 좀 쉬운 거예요 사실. 왜냐면 한국어도 그대로 주어져 있고 중요한 단어 주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암기를 해서 그대로 쓰면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암기만 했다면 지금 보면은 이거를 수능 공부 생각하듯이 또는 본인의 영작 실력을 테스트하고 싶어서 이거를 암기를 안 하고서 만약에 그냥 영어 실력과 이 문제를 푼다? 절대 안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시간이 일단 많이 걸려요. 암기를 하지 않고서 그냥 본인의 영작 실력으로 쓴다면. 그리고 에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반드시 외워야 돼요. 그래서 큰 틀은 원래 문장을 따라가야 돼요. 네. 이거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발휘하는 그런 영작이 아니에요. 정해진 틀에 맞춰서 써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중요한 문장을 외워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이제 또 나온 부분인데 여기도 지금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이 제가 밑줄을 쳐준 부분이에요. 보이시나요? 근데 여기가 이제 나왔거든요. 근데 약간 변형이 됐어요. 어떻게 변형이 됐냐면 여기 이제 useless라는 이 원문이 여기는 이제 worthless, 가치가 없는 이렇게 변형이 됐고 그쵸? something that is useful을 that is가 빠진 valuable로 이렇게 변형이 됐어요. 하지만 큰 틀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 때 또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본인이 외웠었던 걸 당연히 대입하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우리가 문장을 외우는 이유가 있어요. 이 문장을 외우는 이유가 큰 틀을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 큰 틀가 암기가 됐다면 이 문장을 요약하는데 쉬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응용해야 돼요. 쓰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로 밑, 그쵸? 아래, 위, 아래, 그쵸? 업사이클링 어딨죠? 위, 이 짓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라도 빠지는 부분이 없이 그렇게 해서 맞추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이거 보통 아래, 위, 아래, 위. 이 짓을 안 하고서 하나, 두 개 빼먹어서 부분 점수가 나가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네. 지우개가 없어서 손으로 지우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구정 고등학교 1학년 시험지 분석.
압구정 고등학교 1학년 영어 시험은 아까 얘기했죠. 대략 28%를 차지한다. 어법 시험이다. 교과서 비중도 대략 40%다. 비중도 크다. 모의고사 보통 다른 학교도 많이 나와요. 근데 교과서 모의고사 80점을 차지한다. 그렇죠? 압구정 영어는 교과서가 굉장히 중요한 학교다. 우리가 이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당연히 교과서를 무시하면 안 되겠죠.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압구정 고등학교 1학년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할까? 5월 초부터 바로 시작해야 돼요. 6월 29일부터 시험이니까 최소 5월 초부터 시작해서 7주 확보해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저는 5월 9일부터 바로 아이들이 이제 복귀를 해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시험지 어떤 해설 강의하고서 바로 진도를 나갈 계획이에요. 네. 5월 9일부터 저는 월요일부터 압구정 고등학교 1학년 내신 대비 바로 들어갈 예정이에요. 보통 4주, 5주 준비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 고등영어입니다. 중등영어랑 달라요. 중등영어는 정말 4주 해도 돼요. 근데 고등영어는 4주, 5주 하면 제가 원하는 퀄리티가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원하는 퀄리티는 해석뿐만이 아니라 내용인식, 그리고 중요한 문장 암기, 그리고 응용 서술형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 기출들을 통해서 응용력을 가지는 건데 이게 5주 가지고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7, 8주, 길게는 8주도 합니다. 2달도 합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 학원 다니는 이유가 결론적으로 학교 점수 잡기 위해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신 대비를 가지고서 물론 뭐 수능 준비랑은 좀 많이 다르긴 한데 이것도 일종의 영어 공부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쵸? 네. 근데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보통 1학년 때 내신을 말아먹고 2학년 때 나 내신 안 되겠다, 내신 포기하고 정시할래, 이런 친구들 치고서 제가 많은 학생들을 보았는데 잘된 친구를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쨌든 내신도 열심히 하고 내신 열심히 할 시기가 있어요. 어쨌든 6월 말까지 내신 열심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그때 수능 준비하면 돼요. 네. 그리고 또 9월 달부터 또 내신 준비해야죠. 네.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어쨌든 5월 초부터는 바로 내신 대비 들어가야 돼요. 네. 중요한 문장 서술형, 어법 비중이 굉장히 큰 학교다. 그쵸? 중요한 문장 그대로 나왔죠. 찍어준 부분 사실 다 나왔습니다. 네. 물론 이제 듣기는 50% 적중했어요. 생각보다 이제 많이 적중이 안 됐는데, 네. 그 단어가 안 날 거라고 생각했던 단어가 나왔어요, 실제로. 그래서 생각보다 꼼꼼하게 듣기를 준비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중요한 문장 서술형은 모의고사 교과서 다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교과서 같은 경우는 약간 변형이 됐죠. 네. 어법 비중이 굉장히 큰 학교다. 대략 30%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말고사 시험에도 3주 전에 중요한 문장, 그쵸? 선생님 입장에서 선별할 예정입니다. 네. 이게 점수가 많이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모의고사가 예를 들면 70점 미만인 친구들은 점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13페이지나 되는 부분에서 듣기까지 포함했으니까 한 7, 8분 잡아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7분? 그럼 43분 남아요. 근데 43분 남은 상황에서 40문항을 풀어야 되는데 절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문제 한 문제당 1분? 근데 서술형 2분, 3분 걸린다니까요. 3분 걸려요, 최소. 그러면은 정말 뭐 빈칸이나 뭐 어법은 문제로 풀어야 되니까 빈칸 순서 이런 부분은 정말 30초 안에 하나씩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된다. 바로 생각이 나야 돼요. 네. 그렇지 않고 그냥 수능 문제 풀듯이 모의고사 문제 풀듯이 하면 절대 시간이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좀 알아야 돼요. 기본적인 독해 실력이랑 단어 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시험지의 선택지에 나오는 단어조차 해석이 안 돼요. 그러고서 어떻게 그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생각을 하는지 저는 정말 의문이에요. 기본적인 독해와 단어 실력을 갖춰야 돼요. 그죠? 만약에 단어가 안 외워지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단어를 암기할 때 좀 오래 걸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은 다른 친구보다 더 3배, 4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말 어려운 단어도 40번 보면 기억나요. 그렇게라도 공부해야 됩니다. 네. 7주간의 내신 기간으로서 강사가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정말 아무리 2달 내신 아무리 잘 잡는 강사가 티칭을 해도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규 수업 때 영어 실력을 쌓았어야 됐다. 중학교 때.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인제부터 잘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제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어떤 시험을 잘 못 본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상황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실제로 명문대를 간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 중에서 그 친구들이 항상 내신 점수가 잘 나왔던 건 아니에요. 많이 깨졌어요. 깨지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우상향해서 올라가서 나중에 이제 고3 때 이제 큰 결과를 내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는데, 그쵸? 여러분들도 어쨌든 첫 시험에서 좀 이제 당황스러웠을 텐데, 그쵸? 이제 중학교 시험이랑 이제 난이도가 완전 차이가 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 영어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어느 정도 바닥에 드러났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대해서 정확하게 환부를 드러내고 고치자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3주차, 4주차. 저는 이제 시간표고, 네. 지금 이제 위더스 영어학원에서 월요일 4시 30분부터 7시 10분, 수요일 7시 10분부터 10시. 저는 7주, 8주 준비할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저희 방식은 3주차, 4주차. 초반에는 일단 진도를 1회도 나갈 겁니다. 선생님, 진도 그때 다 안 나오는데요, 지금? 미리 예상하고 하는 거예요. 그쵸? 미리 예상하고. 틀렸다 할지라도. 그쵸? 지금 어쨌든 능률 김성군 1과 2가 나왔잖아요. 그럼 일단 3과 4가 미리 준비할 수 있잖아요. 물론 설령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준비를 하고서 어느 정도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4주차부터 이때 이제 3주 정도가 남는데 중요한 문장 반드시 이때부터 암기 시작해야 돼요. 초반에는 외우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잊어버리니까. 근데 막판 3주에는 암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쵸? 여러분들 서술형 문장이 안 통하는 학교가 있어요. 외우지 않아야 될 학교가 있는데 여러분 학교는 정말 외워야 돼요. 문제 봤잖아요. 네. 4주차부터 전체 설명 및 그쵸? 개별 지도로 전환. 3주 동안 정확하게 티칭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끊임없이 적시에 가서 고쳐주겠습니다. 그쵸? 제가 4년 동안 사실 고등영어 전교 1등이 나왔습니다. 정말 팩트이고요. 그 이유는 정말 점수 그냥 잡히지 않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학생들 전부 다 열심히 했고 저는 적시에 가서 계속 고쳐줬어요. 그랬을 때 큰 결과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 2주차에는 타학교 기출문제뿐만이 아니라 압구정 고등학교 기출문제로 그 시험 대비를 해야겠죠. 최소 작년, 재작년 그리고 3년 전 것도 풀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교과서는 개정이 꽤 오래전에 됐기 때문에 기출문제 압구정 고등학교 최소 3년치는 다 풀어야 돼요. 3년 전 거, 2년 전 거, 1년 전 거 이렇게 교과서는 무조건 풀어봐야 됩니다. 네. 점수로만 말하는 정확한 티칭. 예. 제가 여러분께 약속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정확하게 티칭합니다. 네. 기본에 충실한 정확한 티칭, 결과가 나오는 티칭입니다. 이건 팩트이고요. 4개년 내신 영어 전교 1등 배출했습니다. 팩트이고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점수 정말 그냥 오르지 않습니다. 계속 정확하게 고쳐줘야 되는데 여기서 학생은 일단 믿고서 열심히 해야 돼요, 사실. 그쵸? 그 부분도 없이 계속 의심만 하고 하면은 저도 어떤 결과를 낼 수는 없겠죠. 네. 뭐 이런 결과가 있었는데 사실. 네. 근데 좀 기억나는 친구가 이 여학생이 좀 기억이 나요. 이 여학생이 이제 가절 고등학교 그 당시 2020년도 2학년, 지금 이제 대학교 1학년이겠죠. 이 친구가 32점인가 나왔었던 친구예요. 그리고 이제 저랑 이제 처음 같이 공부를 했는데 이 학생이 굉장히 받아들이는 게 빠른 거예요. 그래서 티칭하면서 한 달 반 정도 티칭하면서 한 달 반 정도 티칭해서 결과 나오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무조건 한 20, 30점 오르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그때 점수가 안 오르더라고요. 또 똑같이 3, 40점이 나왔어요. 저도 되게 당황스러웠죠. 왜냐면 제 예상이랑 벗어난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또 한 달 반 만에 이제 또 시험을 보잖아요. 거기서 이제 42점이 올랐어요. 그때 74점이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결과가 나왔다. 그쵸? 가끔 제 예상이랑 벗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어쨌든 결과가 나오는 정확한 티칭이다. 네. 점수 그냥 오르지 않습니다. 계속 정확하게 고쳐줘야 돼요. 저도 이제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우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생님은 뭐냐면 제가 모르는 부분을 정확하게 고쳐주는 선생님이 저는 좋더라고요. 네. 이게 학교 내신 1등급이랑 이걸 알아야 돼요. 수능이랑은 완전 다른 게임입니다. 그쵸? 이게 보통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수능? 모의고사. 1등급인데 내신 등급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그쵸? 게임이 완전 달라요. 예.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모의고사, 물론 수능은 어려요. 네. 저는 그냥 모의고사 기준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 모의고사 1등급 받는 것보다
학교 내신 1등급이 최소 3배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제 정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모의고사가 뭐 60점대 이렇게 나오는 친구인데 정말 간혹가다 내신 1등급이 나오는 케이스가 있어요. 굉장히 꼼꼼하고 티칭한 부분을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학생 같은 경우는 영어 실력이 없다 하더라도 실수가 안 나고 어찌됐든 내신은 결론적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점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고 거의 정반대라고 보면 돼요. 보통 모의고사 점수보다 내신 점수가 훨씬 안 나요. 보통 그렇습니다. 이 학교 내신 1등급이란 제가 생각하는 내신 1등급 학생들 선생님 믿고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어쨌든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선생님 수업만 들어서 점수 안 잡힙니다. 네. 열심히 하고 강사도 열심히 학생을 이해해주로 고쳐줘야 돼. 그래서 티칭이죠. 티칭 고쳐주는 거잖아요. 설명도 일방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실수가 거의 나지 말아야 돼요. 전교권 친구들도 이 실수가 나기 때문에 내신에서 많이 깨져요.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이제 1년 넘게 거의 1년 7개월, 8개월 티칭한 이제 어떤 여고 학생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이 이제 전교 1등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내신에서.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인데 이 친구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3번에 써야 할 답을 4번에 쓰고 4번에 써야 할 답을 3번에 썼어요. 그래서 총점이 7점이 날라갔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합산하잖아요. 합산했는데 총점이 진짜 2점이 모자라가지고 1등급이 안 났어요. 정말 2등급이 나와가지고 그쵸? 굉장히 우울해했던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실수가 나지 않았을 때 정말 쉽지 않게 얻는 등급이 학교 내신 1등급이다. 여러분 학교 정말 쉽지 않아요. 그쵸? 여러분 이제 아마 이제 점수 나올 텐데 근데 이제 제가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대비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학교 시험, 압구정 고등학교 시험의 방향성에 맞춰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확한 티치 김대우 강사입니다.